그윽하고 중후한 매력을 품은 우롱차, 무이암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암구역에 풍경이 기이하고 아름다운 곳에 심어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홍포는 그 이름에 얽힌 설화가 있습니다. 암차 즐기실 때 중간중간 배저향을 맡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맛난 차 한잔 하셨죠? 요즘처럼 춥고 메마른 날에 차 한잔은 따뜻함과 촉촉함을 안겨줘 더욱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녹차와 홍차, 그 중간에 차품을 지닌 차로 그윽하고 중후한 매력을 품은 우롱차, 바로 무이암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이암차는 복건성 북부 무이산에서 생산되는 부분 발효차입니다. 무이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에도 속하는데요. 산이 온통 거대한 바위투성이라 이곳에서 생산되는 부분 발효차 청차를 바위암자를 넣어 무이암차라고 합니다. 이런 무이암차는 이곳 무이산 바위에서 새어나오는 여러 미네랄 및 자양분을 품고 있어 특유의 맛과 향을 지니는데요. 이것을 바위의 중후한 운치라 하여 암운이라고 합니다. 무이산에는 수많은 품종의 야생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특히 우수한 형질을 가진 차나무를 선택해서 단독으로 찻잎을 채집하여 제다한 것을 명총이라 하는데요. 명총의 차나무들은 대부분 정암구역에 풍경이 기이하고 아름다운 곳에 심어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명총 중 특히 빼어난 곳을 꼽으면 대홍포, 천라한, 백계간, 수금기들을 들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무이암차의 4대 명총, 그리고 반천료를 포함하면 5대 명총이라 합니다. 그중 차왕이라 불리는 대홍포는 청나라 초기, 즉 지금으로부터 360년 이전부터 찻잎을 채집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는 무이산, 천심암, 구룡가 절벽에서 자라고 있는 6그루의 모수가 전부인데요. 중국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고 체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대홍포는 모수로부터 무성생식으로 번식시킨 차나무에서 채취한 것이거나 대홍포 특징과 흡사하게
여러 무이암차를 블렌딩하여 만들어진 대홍포입니다. 무성생식이라 하면요, 차나무 가지를 잘라 번식시키는 재배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모수의 형질을 그대로 이어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최대한 모수와 유사한 성장 환경일수록 그 차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이암차는요, 같은 무이산에서 재배된 차일지라도 차나무가 어느 곳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그 품질 차이가 있는데요. 구분을 하자면 정암차, 반암차, 그리고 주차로 나눠집니다. 무이산 중심지역 70평방킬로미터를 정암차 구역이라고 하고요. 이곳의 차는 바위 때문에 차밭의 규모가 작고요. 생산 시 더 많은 수고와 비용, 그리고 한정된 생산량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음은 반암차 구역인데요. 정암차 구역 주변 언덕 등지에서 생산된 차를 반암차라 하고요. 정암차보다 아무는 다소 떨어지지만 좋은 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정암차, 반암차 구역을 벗어나 무이산 주변 평지에 내려오면 큰 차밭을 조성할 수 있는 넓은 땅이 펼쳐지는데 이곳에서 생산된 차를 주차라 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가격이 저렴해 무이암차를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품에 본 차가 무이암차 중 바로 대홍포인데요. 대홍포는 그 이름에 얽힌 설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문인 한 사람이 과거를 보러 상경하던 중이었습니다. 복권성 무이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복통이 와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무이산 천심사에 있는 스님이 그를 발견하고 절로 데려와 구룡가 암벽에 있는 차나무 찻잎을 따와 차를 다려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쓰러진 젊은이는 씻은 듯 나았고요. 무사히 과거를 치르고 장원까지 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궁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공교롭게도 황후 역시 똑같은 병에 걸려 손에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그는 천심사 스님에게서 받은 차를 다려 황후에게 바칩니다. 그 결과 황후는 말끔하게 병이 나았고요. 이에 감동한 황제는 그를 시켜 무이산의 그 차나무에 붉은천 홍포를 하사합니다. 이렇게 붉은천 홍포가 쓰여지게 된 이 차나무는 이때부터 대홍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재밌는 설화를 가진 대홍포는 모수 6그루가 전부이고요. 게다가 무성생식으로 재배를 해도 그 생존율이 20% 전후로 낮다고 합니다. 귀할 수밖에 없는 무이암차인데요. 이와 관련 또 일화가 있습니다. 1972년 미국 니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당시 중국 주석 마오쩌둥이 닉슨에게 200g의 대홍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200g? 고장요고?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시 1년에 대홍포 모수에서 생산되는 양이 총 400g이었다고 하니 그 절반을 준 셈입니다. 단지 보여지는 것만으로 잴 수 없는 차의 문화적 가치가 내포된 아주 귀한 선물임을 함께 이해시켜줘야 했다고 합니다.
영롱포를 마시고 있는데요. 초당향이라고 설탕을 약간 태운 듯한 향이 나고요. 약간의 쓴맛은 있긴 한데 단맛이 따라옵니다. 단맛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잘 익은 과일 향도 납니다. 잘 익은 과일 향도 나고요. 그리고 맛과 향이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져 있고요. 암차 특유의 그윽한 운치가 녹아 있습니다. 편하고 좋아요. 잘 익은 과일향이 여기 빈잔에 남아 있는데요. 진한 복숭아 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차를 비운 찻잔에 남은 향이라고 해서 배저향이라고 하는데요. 암차 즐기실 때 중간중간 배저향을 맡아보세요. 하나의 즐거움이 될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무이암차, 편안한 무이암차는요, 발효차, 부문 발효차인데요. 발효차 탄생은 명나라 이후에 시작되었고요. 6대 다류 중 청차는 가장 늦게 청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명나라 이전 무이산의 차, 무이차는 어떤 차였을까요? 네, 녹차입니다. 원나라, 송나라 때는 둥근 떡차 모양의 녹차로 용봉단차였고요. 황실의 공차로 받쳐지는 전용 다원이 있었는데요. 그 어다원이 원나라 때는 무이산 무이구곡계 제4곡에 있었습니다. 당시엔 무이차가 용봉단차인 녹차였지만 무이산 차나무가 지닌 아무는 적어도 여전했을 것 같고요. 무이차의 인기는 충분히 짐작이 가고 수긍이 되어집니다. 송나라 때요. 당시 문단을 대표하는 인물 소동파가 있었는데요. 그는 무이차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각별했다고 합니다. 좋은 차는 자고로 좋은 사람과 비슷하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는 무이차를 다음과 같이 품평했다고 합니다. 골청, 육리, 화차정. 그 품격이 군자와 같아 속은 맑고 겉은 섬세하여 조화롭고 올바르다네. 지금의 부분 발효차 무이암차와 그 근본 차품이 유사하다고 생각지 않나요? 오늘은 이렇게 무이암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차 늘 함께 하시고요.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